네,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기 부산시장이 유력하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 정부 7세들이 포함된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담성부 오늘도 두 분 빅마우스 잘해 주셨습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이제 터져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이 훨씬 더 관계가 깊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제 진술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현역 전 어떤 의원이라든지 현직 장관이라든지 이름이 나오면서 특히 전재수 장관에게는 구체적으로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와 더불어서 그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복도역하는 거 받아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8월 달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것을 이제 묻어놨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되는 가운데 이게 언론에 드러나고 하니까 이걸 그러면 민주당이 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 그 돈 받아서 잘 썼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이런 분야의 수사는 줬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호 본부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재수 장관이 지금 수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이 첫 번째 전 장관이죠. 전재수 이제 전 장관이 첫 번째로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출장 중에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곧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급히 귀국을 하면서 이제 그 귀국 비행기 편에서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산 통일교 지부에 가서 이제 연설하고 이런 것을 다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그때 참석했던 자료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결국은 본인은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본인도 뭔가 좀 찜찜하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직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의 어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할 상황이었습니까? 전재수 장관은 제가 봐온 정치인 중에 정말 앞뒤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작년에 했는 총선에서도 부산 18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3선까지 당선된 그런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부 그러면서 이제 그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관직에 내려놓음으로써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점 등을 봐서 저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그 홍석준 의원께서 이야기했는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이분의 말도 계속 달라져요. 돈도 2천만 원 하다가 3천만 원이라고 그러다가 4천만 원, 또 명품 시계까지 이렇게 조금씩 말이 바뀌는 걸로 봐선 이분에 대한 은행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의지가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정권에 부담을 주니까 자기는 당당하게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좀 염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더만은 전재수 전 장관이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가 딱 날아오더라고요. 아, 이번 사건 이후에 한번 연락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훌륭한 해병대 후배입니다. 그렇습니까? 권성동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뭐 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진행 중인데요. 통일교가 왜 이렇게 정치권에 로비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2011년도 문선명 초대 총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크게 세 가지로 세 개의 어떤 그런 통일교로 좀 나누어진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있는 지금 부분이 물론 가장 크지만 삼남, 칠남. 칠남에게 원래 문선명 총재가 이제 후계로 이제 지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후계 상황에서 좀 굉장히 뭐 큰 갈등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영호 본부장과 그리고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좀 이 통일교에 있던 영향력을 좀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좀 했을 것 같고, 특히 통일교가 그동안에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산업도 그렇고 또 언론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통일교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 평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로 보면 한일 해저 터널과 남북 어떤 협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1998년도에 평양 남쪽의 남포에 평화 자동차 회사라는 자동차 회사까지도 세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휘파람 시리즈라는 이런 자동차도 제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걸 이제 북한이 이제 군용 트럭 공장으로 지금 전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통일교의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좀 정치권에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물론 뭐 그전에도 통일교란 자체가 신도와 자금력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세계본부장 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뭐 그러면서 당시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이제 로비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막상 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서는 지금 또 그런 진술을 좀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가 왜 한일 해저 터널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의 가장 수건이 세계 평화라는 목적 아래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는 두 개 큰 수건 사업, 남북 간의 협력, 그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이었습니다. 왜 한일 해저 터널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프랑스와 영국에도 도브 어떤 터널이 뭐 있듯이 한일 간에도 해저 터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어떤 국민들이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주장하지만 특히 통일교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한국보다도 일본이 전체적인 어떤 신도가 더 많을 정도로 일본의 어떤 통일교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 수건 사업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산이 한국에서 시발점이었고, 특히 당시 전재수 전 장관 지역구 북구가 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왜 그때 전재수에게 이제 로비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오거돈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그때 그 전재수 의원이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문 핵심이고 또 지역구고 또 오거돈 시장이 선대 본부장이고 하니까 딱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로비의 핵심 타켓이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 뭐 갈등으로 인해서 통일교 관련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가 10여 명 되는 걸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불똥이 민주당 치는 것 같아요. 윤영호 세계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몸통에서 통일교 내부에서 나를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왜냐하면
윤영호 개인 일탈로 계속 자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금방 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다시피 이제는 법정에 나와서는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교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이게 커지지 않느냐라고 싶어서 어느 정도 윤영호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거기에 딜에 응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면은 해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종교 법인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해산을 하려면 민법으로 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민법에서도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해서 특히 법인 해산도 힘든데 그 법인을 해산한다 손치더라도 비법인 무슨 사단 법인 비슷한 거로 사단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이 또 가능하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종교는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법인은 사기하고 연관됐을 때 해산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 있는 거로 봐왔는데 이거는 정치 로비하고 사기하고 어떻게 이코를 시킬 수 있느냐, 이코를 못 시킨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 해산 이야기를 하신 뒤에 통일교 상당히 입장을 스탠스를 상당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위험하게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장 중요한 자유를 꼽으라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류 본래의 그 천부적인 권리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종교 해산 검토를 법제처장에게 강하게 2번이나 지시를 했단 말이죠. 아니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만큼 폭넓게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데 종교 자유의 원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종교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종교를 해산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특정 어떤 종교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들은 대통령께서는 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통일교하고 깊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 강하게 입틀막하는 경고가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윤영호 전 법무장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지금 말을 지금 이제 안 하고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는 희한하게도 저도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만 모든 언론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단독 계속해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게 통일교 소스도 나오지만 특검 소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이게 마무리되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홍석천 의원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마치 통일교하고 뭔가 연관이 돼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입틀막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지금 계속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우리 당시 경기지사로서 신천지에 직접 가서 그 상황을 지휘하고 또 당시에 신천지 이만희 씨에 대해서도 그 코로나19 검사를 하라 하니까 통일교 단체인 그것은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 못 가게 해서 사실 과천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해서 그래서 당시 통일교에서도 이분은 소위 말하는 유사 종교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는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통일교에서도 아주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 정설이에요.
그때 그걸 마치 무슨 입틀망을 한다 하고 이런 거는 진짜 그 위험한 발언이고 유언 비어를 생산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유언 비어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반헌법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판 받고 있는 윤영호 전 법무부장이나 통일교에는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지난 2022년 대선이었죠. 대선 앞두고 그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하고 대담을 했었는데 그 대담을 통일부에서 주선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그게 강력하게 지금 이제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게 일본에도 신도가 많지만 또 미국에도 신도가 굉장히 많고 특히 미국의 가장 핵심 지역인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특히 뉴욕에는 통일교 재산 빌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과는 밀접하게 미국 정치권과는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렇고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계속해서 미국 측의 어떤 만남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뭐 짐 로저스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또 힐러리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의 어떤 미팅을 뭐 주선해 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후보들은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발생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어떤 사람이든 오면 비행기 값이라든지 최저비가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2022년 몇 월 달인 그때 월드 서밋이라는 통일교 주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인사들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제 만나자 이런 어떤 모양새를 뭐 취하게 된 것이죠. 월드 서밋인가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고 이재명 후보는 참석을 안 해서 거꾸로 통일교에서 영상 반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때 참석한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도 일부 인사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만났고 그걸 둘러싸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묘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죠. 혹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왜 그 이야기 왜 나왔습니까? 아니, 송은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지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 중에 정진상 당시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 직접 찾아뵈서 인사하겠다. 뭐 그런 어떤 진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당시에 대선 과정 중에 치열하게 이렇게 할 때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하게 좀 한학자 총재 같은 그런 어떤 통일교 어떤 총재에게 가서 인사함으로써 좀 통일교 어떤 신도들에게 좀 좋은 어떤 그 호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인지상정이라고 당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진술의 어떤 신뢰성, 신빙성이 저는 대단히 있다고 보고 한학자 총재 가서 인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계속 만약에 요구를 하면은 뭐 정면으로 뭐 반발한다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거기 반발하는 순간 거기에 거꾸로 이제 울고 싶다고 계속 뺨 내미는데 그 뺨 때려주면은 더 울죠. 그런 논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응을 안 하는 거지. 거기에 뭐 논리적으로 대응해봤자 괜히 뭐 그 긁어 부스럼 일으킬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검을 가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저는 의혹이 있으면 이번에 통일교 문제는 확실히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시기가 지금 무슨 시기냐 하면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시작되었는데 내란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재판 1심마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느냐. 재판장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 내란에도 재판장도 실실 웃고, 예, 변호인들도 웃으면서 이게 무슨 반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물론 또 최근에는 또 쿠팡하고 관봉권 특검이 발효되는데 우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를 끝내놓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관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노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인데 저는 내란 특검 등을 빨리 마무리하고 거기에 조금 의혹이 발생되면 저는 지금 정말 맹맹백백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우선이다. 특검 가능성 있습니까? 이럴 때 특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뭡니까? 권력 분립의 대원칙에 예외적으로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관인 경찰, 검찰의 수사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한 특검이 해야 되는 게 특검의 대원칙입니다. 지금 3대 특검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용이에요. 왜? 집권 여당에서 특검을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YS나 DJ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주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대 특검은 정치적 보복용이다. 진짜 이게 특검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특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공소시효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안 되면 지금 정치자금법에 또 불법 수수로 된다면 이게 7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이런 어떤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특검이 아니면 사실상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민주당이야말로 이 통일교 한통속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저는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계속 이 토론하면서 들어보면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이 25명이 작년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정치 보복이래요. 내란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또다시 이게 하나 통일교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통일교하고 또 민주당 또는 현 정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이 논리에 비약을 하는 이상한 그 기제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그 민심을 모르시고 자기네 그 계속 이야기하는 제가 그 극우 아스팔트 성조기 부대 편만 들어서 일부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이제 강병구 위원장이나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떤 DNA 생각이 굉장히 있고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는 어떤 내로남불이 꽉 지금 뇌에 지금 박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3대 특검이라는 이 메모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말했을 때 특검의 어떤 목적과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정말 특검의 어떤 원칙과 목적에 딱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지금 호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안전합니까? 100% 안전하다고 장담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관계돼 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보다 솔직히 말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더 큰 곡인데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도 나경원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관련해서 지금 빼고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김규환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관련된 의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다가 여당 의원들 또 정부 인사들 이름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간에서는
의도적으로 덮은 게 아니냐. 이제 뭐 공소시 한 달 놔두고 오픈했는데 뭐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특검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또 일부 언론이나 그 지금 야당에서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건데 특검이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한시성이 있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서 합니다. 왜 하느냐? 기존 검찰은 못 믿겠다. 이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사 대상 또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수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교하고 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도 나왔지만 야당 의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17개 가까운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의혹이 나왔다고 이걸 발표를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주제가 나머지 이제 그 부스러기에 의해서 폭세될 수가 있는데 물론 부스러기라는 말은 그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 중점하다 보니까 조금 발표가 늦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일교 특검은 지금 현재 경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거기서도 메모드급으로 지금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빨리 종결을 하고 필요하다면 통일교에 대해서는 마무리해놓고 통일교 특검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명백백 확실히 밝혀내서 이런 정교 유착을 하는 정치인은 사라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듯이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가 다 됐단 말이죠. 네. 뭐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 공소시효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현재 되면은 이제 올 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 뇌물죄 15년이니까 시간은 있는데 그런데 과연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봤을 때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뇌물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공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품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데 물론 당시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고 한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뇌물죄에 어떤 입증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위라든지 해저터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문광위 소속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공무 수행의 어떤 관련 측면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뇌물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아직까지 좀 의문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공소시효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검 법으로 인해서 공소시효를 이게 연장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기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할 만큼 지금 수사가 되었느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지금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최초로 안 시점이 8월 달이란 말이죠. 그런데 8월 달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특검에서 민주적 특검에서 이거는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경찰에 국수본에 이첩을 해야지. 왜 묵은지도 아닌데 묶어놨다가 지금에서야 이첩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지금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민중기 특검은 지금 본인의 어떤 주식 문제라든지 양평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 문제라든지 또 특히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마 민중기는 아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다. 특검이 아니라 편파적인 특검, 편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비판이시고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종교와 정치 뭐 어떻게 보면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너무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서 결국 정치가 종교 신분권 역할을 하는 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도 좀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일선에서 현장에서 정치를 해보면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초청을 하면 좀 안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주로 앞에 내세우는 게 평화, 통일. 우리에 보면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인 것을 이리 앞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저는 쭉 하면서 종교 법인이고
근접 접근해오고 저 역시도 그 신천지 같은 경우가 접근해오고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도 접근해오고 왔을 때 교리책부터 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 제가 그래서 여러 종교의 교리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근본 교리책에는 뭐 나쁜 짓 하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갖고 어떤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통일교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인데 통일교회는 정교 일치라고 돼 있고 그리고 문선명 그 초대 총재에서 한학자 총재로 이어오면서 계속 신경 원국을 만들어야 된다. 신경 원국이라는 게 통일교 이념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접목을 해야 된다. 이런 정교 일치의 이념이 있다 보니까 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참에 아주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고 현장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자기 바른 각자의 바른 종교 생활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도 그야말로 종교와 뗄 수는 없지만은 어떤 비리로 엮이는 그야말로 신분을 끈적하는 그런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